이슈토크입니다. 부산시는 낙동강 하류 지역을 전국 제1호 국가도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도시 공원을 유치하기 위해 인천과 서울 등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낙동강 하구의 국가도시 공원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김승환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관 네트워크 상임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부산시는 현재 200여만 평에 이르는 낙동강 하류 일대 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우리나라의 도시공원이란 단어를 처음 제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도시공원이란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그 일반 공원하고 마찬가지인데 예. 그 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법 체계에 국가도시공원이라는 항목을 새로 넣어서 국가도시공원이 이제 그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을 했는데 예. 지금 국립공원하고 조금 좀 구별하기가 어렵거든요. 국립공원도 국가가 하는 건데 예. 국립공원이라 그러면은 이 자연유산, 뭐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정을 하는데 그거는 땅 매입이 필요 없고 국가가 지정만 해서 보존하는 개념이고 예. 국가도시공원은 전체 그 땅을 매입을 해서 도시공원 개념적으로다가 국가의 기념사업이라거나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그 보존이 필요할 때에 국가가 지정하는 그런 그 공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냥 지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지정을 했을 때 발효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국립공원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보전 사업이고 또 국가도시공원은 국가가 지정하는 기념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군요. 그렇죠. 기념사업으로서 국가도시공원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내용이 담긴 국가도시공원법이 지난 2016년 개정된 내용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대표님께서는 법안이 제정되기까지 그 과정을 쭉 지켜보셨을 텐데 해당 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이제 국가도시공원법이라고는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국가도시공원이라는 항목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공원은 지자체가 만들도록 돼 있는데 국가도시공원은 지자체가 만드는 공원 중에서 인정을 하면은 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이 조성비나 그다음에 이제 관리비 전액 이런 것들을 국가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지자체 측면에서는 이 공원 지정되는 게 엄청나게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면적 규모는 한 90만 평 정도, 뭐 100만 평 가까운 그 큰 면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지자체에서도 쉽지는 않지만 일단 한번 지정이 된다면은 굉장히 우리가 녹지 확보를 한다거나 앞으로 이 상징적인 공원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유익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서울시는 특별법에 의해서 용산공원법을 만들었는데 아직 이 범주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서울시는 그게 국가공원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국가도시공원법 내용하고는 달라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될 테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래공원을 국가도시공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거긴 오래전부터 뭐 시장, 지역의 국회의원, 그다음에 또 지역 주민들이 그 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경쟁 상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얼만큼 좋은 제안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시민 참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부산도 열심히 해야지 되겠죠. 예,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도시공원법 제정까지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먼저 국가도시공원법을 우리가 제안하기 전에 사단법인 100만 평 문화공원 범시민협의회를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건 저희가 2년 정도 전에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100만 평 공원, 뭐 센트럴파크보다 멋진 공원을 만들자고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워낙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큰 면적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자체도 굉장히 그 망설여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그냥 지자체에서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자, 그렇다면은 방법이 뭐가 있느냐? 국가가 나서는 방법뿐이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그 제도적으로다가는 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법이라도 만들자. 아주 처음에 쉽게 생각을 했죠. 예. 여기서 법을 제안을 했는데 2011년도에 이제 정의화 그 당시 부의장이 이 대표 발의를 해서 예. 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됐죠. 그래서 이제 폐기가 됐고 이제 그 이듬해 19대 국회에서도 제안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국가도시공원 추진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한 150개, 뭐 전국적으로 여러 단체가 참여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 단체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100만 명 서명 운동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2년 걸려서 서명 운동을 했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전국 규모의 포럼이나 세미나를 한 20여 차례, 국회에서 세미나 한 것만도 한 10여 차례 정도 되죠. 예.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성과가 있었고 조경학회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그 참여를 해서 이제 국가도시공원법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되기 시작을 했고 이게 우스갯소리로다가 이제 뭐 방송에서도 국가도시공원 만들자 하는 방송을 하면은 판넬들이 나와갖고 벼랑간에 그 100만 평 국가공원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10,000평짜리 100개 만드는 게 더 나냐 뭐 이런 정도로다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100만 평이라는 큰 공원이 이제는 좀 더 필요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해서 2016년에 간신히 통과가 됐습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전국 제1호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도시공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 공원에 가더라도 사람이 붙어 있는 거 싫어하잖아요. 뭐 그런 거를 뭐 봐서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다가 이 공원이 많은 도시도 뭐 뉴욕이나 뭐 여러 도시들도 큰 공원을 이제 다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은 뭐 저희가 이 운동이 상당히 좀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이 대규모 그 녹색 인프라, 회색 인프라는 공장 같은 건데 이제는 이 대규모로다가 녹색 인프라를 어떻게 만드는가가 이제 국가적인 과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국도가 있으면은 지방도가 있고 공원도 마찬가지로 이 국가가 만드는 공원, 지방이 만드는 공원 그래서 대규모 공원은 더 적극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예산을 그 투입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그러니까 이런 그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그 관리 그 조성하는 데에 국가가 지원을 한다는 게 큰 그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지자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국가공원을 그래서 첫 번째로 유치를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중앙과 지방의 국가 균형 발전, 지방과 지방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의 해결 방안으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예. 또 우리 이제 지금 부산이 동서쪽을 봤을 때 뭐 동쪽은 뭐 해운대에서 잘 사는 지역이고 서쪽은 그렇지가 못해서 뭐 땅값도 떨어지고 그런데 만일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유치가 된다면은 동서 균형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오히려 사람들이 뭐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이런 그 공원이 있다면은 오히려 서쪽으로다가 서부산 쪽으로다가 올 수 있는 그런 그 여건도 있고 무엇보다도 또 이 공원이 만들어지면은 경제적인 가치, 일자리 창출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20년 추진을 해왔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유치가 된다면은 시민들의 그 자부심이 충족이 되고 모두들 미래를 위해서 멋진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그 기대감이 충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가도시공원이 조성이 된다면 부산 지역의 발전을 이끌 견인차 같은 역할을 또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다음 뭐 전국적으로도 아마 최고 수준의 뭐 세계적으로도 그 이름난 그런 공원이고 사실 이런 그 공원 운동을 20년 이상 추진한 그런 사례가 뭐 전 세계적으로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민들이 제안하고 또 국가가 받아들이고 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시민들이 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무엇보다도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 공원 조성에 있어서도 왜 낙동강 하구의 조성을 해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낙동강 하구 그러면은
사실 그 일반 시민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생태적으로 보면은 참 대단한 보고거든요. 뭐 세계적인 그 장소, 뭐 철새도래지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그 보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을 우리가 국가도시공원을 만듦으로 해서 생태복원의 그 거점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도시공원은 그 국가적인 상징 사업일 경우에 이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낙동강은 대한민국의 그 상징성으로서 충분하잖아요. 또 낙동강 하구는 특별히 그렇고, 이제 그러한 의미하고 뭐 100만 평이 넘는 그런 그 공원 용지를 확보하는 거는 부산 지역의 도심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낙동강 하구에는 이러한 그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 한 300만 평 정도의 공원 확보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운동을 하니까 사상구에서 삼락 쪽에서도 여기도 한 번쯤 넣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그 제안이 올 정도로다가, 그것도 이제 낙동강 하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그 세계적인 그 생태 관광지를 만들 수 있다면은 이건 뭐 우리 그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보고를 잘 활용하는 그런 그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낙동강 하구의 의미가 중요한 거죠.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큰 공원이고 또 장기적으로 만들어가는 공원이고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이제 공원이 들어서면은 지역 주민들은 먼저 이 공원 수용되면은 우리 이거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부터 하거든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도 주민들의 이런 생각을 받아서 공원 운동에 반대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제 국가도시공원이 지정된다는 얘기는 보다 더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인프라들이 모이고 뭐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더 바람직한데, 지역 주민들이 아직 그 부분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캐치프레이즈 세울 때 지역 주민이 우선이다. 지역 주민이 행복해야 된다.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뭐 보상만 받고 나갈 경우에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 하면은 뭐 보상받고 그 돈 받아서 우린 필요 없다. 우리 뭐 농사 짓고 그런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큰 공원이 만들어지면은 뭐 농사도 물론이고 또 생태적인 관리나 이런 거에 그분들의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지역 주민 그 참여, 지역의 행복한 공원 뭐 이런 거를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예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100만 평, 200만 평 그러면은 그 돈이 그 수조가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 수조를 어떻게 그 마련할 거냐, 그다음에 이 수조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따져봐야지 되는데,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참 별 볼 일 없는 땅을 그렇게 공원으로 만들어서 지금 뭐 뉴욕의 뭐 미국의 그 상징 공간 아니에요. 뭐 거기 근처에 사는 것만 해도 참 넉넉하고 부유롭고, 그래서 1년의 경제적인 효과가 우리 돈으로 한 1조 몇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땅의 가치는 500조 정도 되고, 그래서 우리도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어떻게 공원을 확보하느냐. 그렇지만 일단 예산 문제는 확보를 해결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뭐 전부 예산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일단 이제 이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비를 좀 유치를 해야지 되겠다 하는 게 또 하나의 그 가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공원을 그 만드는데 뭐 제도적으로다가 기존 개발지를 그 만들어 갈 때에 뭐 훼손지 복원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큰 공원에 지역적인 혜택이 가니까 주민들이 또 기금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기업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잠시 그 질문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3,000명이 기금을 모아서 땅을 한 13,000평을 산 거거든요. 그래서 땅을 사서 시에다가 기부를 했고, 또 이 자연환경 국민신탁이라는 그런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기부를 하게 되면은 누구도 국가도 개발을 못 하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개발을 못하게 하는 기부,
땅 기부, 그래서 아름다운 알박기 뭐 그런 그 용어도 만들어냈는데 이제 이런 이 큰 공원을 앞으로 또 맥도에 만들어갈 때는 그러한 그 대안도 필요를 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다가 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만들어야지 이런 공원을 뭐 단숨에 마스터 플랜 그려 갖고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다가 우리가 뭐 시민단체, 시민, 지역 주민들, 전문가들이 그 머리를 쌓아서 그다음에 또 아주 그 능력이 있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을 모셔서 만들어 가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면은 이 예산이 많이 든다, 넓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 합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방과 중앙 정부, 시민 사회적 합의, 그다음에 지역 간 뭐 이러면 또 여야가 뭐 또 이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야 간의 그 정치적 합의, 그 파트너십, 이제 역할 분담이 제대로 돼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다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을 때에 상당히 좀 가능성 있게 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기에 또 최근 부산시는 2021 국가도시공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네. 부산시의 추진 방향과 유치 전략과 같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다행인 거는 이제 그 동안에 뭐 저희가 시장님을 한 4번 정도 만났는데 예. 5번째 정도 되나요? 다들 참 좋은 의견이다. 예. 애쓴다. 한번 해보자. 그런데 적극적인 그 대안을 한 번도 제시를 안 했어요. 예. 이번 그 임기의 박형준 시장 때에 와가지고서 그건 정말 시민들이 20년 동안 그 공들여서 제안한 거고 앞으로 부산의 미래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데 이제 뜻을 같이 해줘서 부산시가 전략을 확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대상지가 처음에는 이 둔치도였다가 둔치도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도 반대가 심하고 뭐 정치인들도 반대가 심해서 그렇다면은 조금 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맥도를 제안을 했더니 이제 시가 같이 가도록 하자고 그래서 일단 저기 그 을숙도에 그 100만 평 그다음에 이제 에코델타 시티 회선지 복구지가 철새공원이 그게 한 30만 평 정도 됩니다. 그거는 굳이 땅 매입을 안 해도 되니까 그거를 1단계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맥도 생태공원이 70만 평 뭐 그런 거는 땅 매입 안 해도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맥도가 한 120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30-40%를 공원으로 만들면은 한 250만 평 정도까지는 국가공원으로다가 만드는데 연차적으로다가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시는 올해 그 예산을 만들어서 예. 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 발주를 해서 구체적으로다가 어떻게 해 나갈지 그 방향을 정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치 전략은 아무래도 이제 대선 때에 대선 후보 공약 확정이 되면은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전에 이제 울산시가 태화강 공원을 국가 정원으로 해달라 이게 문재인 후보 때에 요청을 한 게 그게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그게 뭐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울산시는 과가국이 되고 할 정도로다가 진행이 돼서 저희도 마침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자 대선 후보들의 그 공약 채택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 시민들이 많이 나서서 이게 표가 된다는 그 의식을 갖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국가도시공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적인 그 참여 방안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 부산시도 이참에 자 우리 이 멋진 그 국가도시공원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하는 그러한 그 이 선포를 할 필요가 있어서 하여튼 부산 시민의 열기를 그 대선 후보에게 보여주는 게 첫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선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에게도 이 국가도시공원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그 정책 방안에 있어서 나설 수 있도록 그도록 해 나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부산 지역의 국가도시공원 조성이 부산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은 인구 1000명당 도시공원 면적이 중하위권으로 녹지가 부족한 도시인데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원들이 많이 조성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시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